자,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제가 뭐라고 했죠?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정 사고 싶은 분은 뭘 사라 그랬어요? 상한가 같죠? 오늘 11% 빠지다가 아랫꼬리 엄청 달고 5일선에서 올려놨습니다. 다시 힘이 강한 놈이 라는 증거를 또 보여줬죠. 이제 또 끝났을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중요한 거 이제 펩트론이 뭔가를 하고 있네라고 돼 있죠. 왜? 그 근거는 지난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 이런 종목들 조금 더 자신이 확신이 가는 종목들만 건드리시고 지금은 크게 움직이지는 마십시오. 자, 그런데 지난주 추천 종목은 굳이 리뷰를 자세히까지는 못하겠고요. 몇 종목만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이 장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뭐 하고 있나요? 신고가 만들고 있죠. 네, 신고가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주식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 자, 여러분 글로벌 텍스프리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경자 지점장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지점장님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쏟고 계신 분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걸 무슨 종목으로? 가치주. 가치주는 일시적인 요동은 칠 수 있으나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갈 거고 주가에 수렴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요거 돌파시키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가볍게 오를 거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여러분 뭐 외국인들을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기업. 이런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가치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텍스프리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마 리서치. 파마도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서도 파마 리서치. 그래서 제가 파마 리서치는 흔들리면 사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파마 리서치만큼 잘 가는 게 원택입니다. 얘는 올라간지도 모를 만큼 어느 순간 보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원택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요. 하이브는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지지선을 60일을 잘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는 뭐 하면 중국에 공연하고 하면 아마 제일 돈 많이 벌을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락들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괜찮을 거고 하이브는 그렇게 의심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는 관세 전쟁에도 영향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할수록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중국의 공연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가는 거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큰 걱정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 바이오 플러스도 신고가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고점 이 부분을 다 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는 지금이 오히려 또다시 매수 타이밍입니다. 올려놓고 잠시 쉬고 있죠. 바이오 플러스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십니까? 필러, 파마 리서치와 거의 같은 일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보톡스 필러 관련 기업, 파마 리서치, 휴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기업, 그러면서 드디어 저희 아픈 손가락 메디톡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톡스 필러 관련 기업들이 이 안 좋은 장에서 주도주가 되어가는, 근데 대신에 이 기업들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도주라고 말하기, 업종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런 기업들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신고가를 안 만든 기업이 메디톡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가 사실은 이번 주 추천주는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이제 너무 다 갖고 계시고 너무 고점이니까 그러면 추가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뭐도 투자했습니까? 휴젤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휴젤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없을까? 바이오 플러스도 갖고 있고 제일 잘 나가는 보톡스 필러 회사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주 추천주는 이겁니다. 메디톡스. 메디톡스 한번 사보자. 메디톡스 원래 보톡스라고 하면 다 뭐였어요? 메디톡스였어요. 회사 이름에 톡스를 넣은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실제로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투자하고 정말 팔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메디톡스입니다. 얼마입니까? 그 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2만 몇천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가치 투자를 잘한다. 정말 그 생각했는데 8만 원에 팔고 여기까지 갔어. 그거 그대로 제가 놔뒀으면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던 기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배경에는 식약처의 소송도 있었고 실제로 메디톡스 죽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메디톡스 죽이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소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메디톡스에 근무했던 애들이 대웅제약의 기술 빼가고 휴젤의 기술 빼가고, 사실 냉장에 말하는 기술 빼간 거 맞아요. 그 소송에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만 보톡스가 그렇게 흔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이제 소송 문제 다 이슈 없애고 소송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끝났고, 그리고 식약처 판매가 중지됐던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재개되고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구멍가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뛰어난, 그러니까 보톡스하고 필러의 원조적인 기술은 얘들이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판매만 정상화되면, 그리고 또 메디톡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내성이 없는 보톡스를 갖고 있어요. 보톡스 알고 계세요? 많이 맞으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봉선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너무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보톡스에 내성이 없는 독일산 보톡스를 써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메디톡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메디톡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혹시나 보세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골파기 차트입니다. 엄청 올렸다가 폭락했다가 뭐 만들어놨습니까? 바닥 만들고 다시 올려서 올라가는, 엄청나게 바닥을 깔고 수렴 후 발산 보이나요? 그리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 기업 메디톡스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할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공교롭게도 얘도 차트가 비슷합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자, 근데 얘는 철저하게 차트만 봤습니다. 차트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차트 보고 투자한 겁니다. 메디톡스는 차트도 봤고 기업의 가치도 봤고요. 자, 그 다음 미어도 다시 한번. 자, LS 일렉트릭 드디어 추가 매수할 때 됐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가치주라고 했죠. 자, LS 일렉트릭에 좋은 소식 있죠. LS 일렉트릭이 일본의 ESS 대량 저장센터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배전반. 자, 그리고 미국이 LS 일렉트릭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아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규모가 다른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아직 불안합니다. 이 가격의 지지선을 깼던 건데, 이 지지선을 올라주면, 그래서 얼마를 올라줘야 되냐면 18만 4천 원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십시오. 18만 4천 원. 오히려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좀 따뜻하게 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LS 일렉트릭은 제가 무슨 주로 했죠? 가치주. 자, 수주를 계속 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이거 말고도 좋은 소식 있죠. 트럼프가 관세 전쟁만 하겠다고 선포한 게 아니라 이번에 행정명령이 서명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뭐냐면 국가 배전망, 송전망을 정상화시키라는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너무 산불이 나서 그 송전망이 다 망가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고, 이쪽은 전기가 없는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니 배전망과 송전망을 정상화시키라는 행정명령을 이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떨어진 게 별로 없어서 추가 매수하라는 말 별로 못 하겠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느 가격? 18만 4천 원. 3천 원이 아니고 4천 원 위에서.